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기호논리, 그 중에서도 진리표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Truth tables and their implications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표들과 이것들의 함축들 그랬는데 진리표가 타당성 증명, 부당성 증명, 동치의 증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세 가지 증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진리표들의 함축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먼저 간단한 논증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건전한 논증과 타당한 논증의 차이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지요?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논증이요. 첫 번째 전제가 Spinach builds muscles only if it contains large quantities of protein. 그러니까 시금치는 오직 그것이 상당한 양의 프로틴, 단백질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근육들을 형성한다. 이렇게 됐네요. 여기 있는 only if라는 말은 then이라는 말과 의미가 논리적 의미가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면 모양새는 only if지만 이 only if는 if의 의미가 아니라 then의 의미예요. if는 오히려 이 앞쪽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if 된 문장으로 읽으면 시금치가 근육을 형성한다면 그러면 시금치는 상당한 양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built muscles의 B자와 M자를 따서요. 여기 전건을 BM으로 표시했고요. 덴절 속에서는 contain과 protein 첫 글자를 따서 CP가 후건에 대한 약호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시금치가 근육을 만든다면 시금치가 많은 양의 단백질을 포함할 것이다. 예, 단백질이 근육을 만든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진술은 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건, 즉 시금치가 근육을 만든다 라는 이 전건을 참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후건, 시금치는 상당한 양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후건도 참이 돼요. 그래서 전체 진술은 참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둘째 전제는 Spinach doesn't contain large quantities of protein. 시금치는 많은 양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여기 부정어 not이 있으니까 부정기호 tilde를 붙여서 not cp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에서 시금치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답니다. 예, 그래서 이 진술도 참이죠. Therefore, spinach doesn't build muscles. 시금치는 근육을 형성하지 않는다. 예, 여기서도 부정어 not이 있어서 not pm으로 결론을 기호화했습니다. 예, 전제 둘이 참이고요. 결론도 참이에요. 물론 여러분 뽀빠이 만화를 본 분들은 뽀빠이가 시금치 통조림을 먹고 팔뚝에 근육을 생기게 해서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를 만화 영화나 만화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논증을 보면서 좀 어색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실제 있어서 시금치는 프로틴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두 번째 전제와 첫 번째 전제의 후건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부정된 정권을 결론으로 데려왔어요. 이른바 후건 부정법이죠. 그 다음에 이건 타당한 논증이에요. This argument is an instance of A2. A2가 후권 부정법 모두스 톨렌스에 대한 약호입니다. And thus valid. 그래서 타당하다. 예, 타당한 논증이에요. 그런데 이 전제들이
제1전제, 제2전제가 가정에 의해서 참이 아니라 실제로 참이에요. 즉 우리가 전제들을 참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가정 말고 실제로 참인지 여부를 따져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따져보았을 때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타당한 논증은 참인 전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참인 전제들을 가진 타당한 논증을 건전한 논증, sound argument라고 합니다. The premises of these arguments are true. Thus this argument is sound. 예. 그렇다면 타당한 논증은 전제들을 참으로 가정한 채 그 가정된 참인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됐는지를 따져본 것이고 그랬을 때 도출되면 타당한 논증이라고 하고 도출되지 않으면 부당한 논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타당한 논증인데 참인 전제들을 가졌을 때는 건전한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부당한 논증은 unsound argument, 불건전한 논증이에요. 실제에 있어서 거짓 전제들을 갖고 있는 논증, 거짓 전제를 갖고 있는 타당한 논증도 불건전한 논증이다.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다음 주제를 보면요. 예. unsound argument네요. If spinach is high in protein content, then it builds muscles. 시금치가 단백질 함량에서 높다면 그러면 그것은 근육들을 형성할 것이다. 단백질 함량이 높다면 이 가정이에요. 이 전건이 참으로 가정되면 이 가정된 전건으로부터 후건이 참으로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진술도 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HV된 BM으로 기호했고요. 두 번째, spinach is high in protein content. 실제에 있어서 참으로 가정됐던 이 전건의 내용이 실제에 있어서는 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HP가 전건을 긍정해서 후건을 결론으로 얻었을 때 hence spinach builds muscles. 시금치는 근육을 만든다.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거짓입니다. 그러면 두 전제 중에 하나가 거짓이고 결론도 거짓이에요. 이 논증 형식은 전건 긍정법에 의한 결론의 추리이기 때문에 타당한 논증이지만 그러나 전제들이 거짓이에요. 전제들 중에 하나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논증은 불건전한 논증입니다. This argument is an instance of a one and thus valid. The second premise of this argument is false. Thus this argument is unsound. 거짓인 전제를 포함한 타당한 논증도 불건전한 논증이고 부당한 논증도 불건전한 논증입니다. Truth table for any statement and its negation. 어떤 진술과 그것의 부정에 대한 진리표이다 라고 했습니다. P와 그것의 부정인 납피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논증의 측면에서도 검토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그 dry dot in a triangle 또는 therefore sign이라고 하는 결론 기호를 덧붙여 봤습니다. 전제가 P인데요. 이것이 참이라면 납피는 거짓이겠죠. 그리고 전제가 거짓이라면 납피는 참이 되겠죠. 따라서 이 P로부터 납피를 결론으로 도출한다면 이거는 부당한 논증이고 왜냐하면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인 진술로 도출될 수 없으니까요. 부당해요. 근데 실제로 따져봤을 때 이 P가
또 T일 수도 있고 F일 수도 있는데 그 전제들의 참 여부를 논하기 앞서서 우선 부당한 논증이니까 이 논증은 unsound argument, 불건전한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The negation of a statement has a truth value which is the reverse of that of the original statement. 한 진술의 부정은 원래의 진술의 진리값의 반대인 진리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P가 참값을 갖는다면 not P는 P의 부정으로서 그 반대되는 진리값 F를 갖는다. 그리고 P가 거짓이라면 not P는 T라는 진리값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여기도요. Truth table for is conjunction of two statements 했습니다. P가 제일 전제고 Q가 제일 전제고요. 그러면 이 두 전제를 컨정션 규칙, 연원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P.Q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이건 타당한 논증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 진리값을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P가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T도 참이고 거짓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잘못된 것 같죠? 이렇게. P가 참거짓이라는 두 경우를 갖고 Q도 참거짓이라는 두 경우를 가져요. 그럼 두 경우 곱하기 두 경우 해서 네 경우가 성립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네 줄이 필요합니다. P가 참일 경우에 Q가 참이 되고 F가 되고 역시 P가 거짓일 경우에 Q가 참이나 거짓이 경우가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P.Q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말하면 P.Q라는 건 P도 참이고 Q도 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진리값을 따져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줄에서는 P도 참이고 Q도 참이네요. 그럼 이 결론은 참이 돼요. 두 번째 진술에 보면 P는 참이고 Q는 거짓이에요. 따라서 결론은 P도 참이고 Q도 참이다라는 결론은 거짓이 돼요. 또 세 번째 줄에 보면 P가 거짓이고 Q가 참이에요. 그럼 둘 다 참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둘 다 양쪽이 거짓일 경우에 둘 다 참이다라는 말은 역시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의 진리값을 부여해서 따져보면 이 P.Q 논증은 거짓이다. 불건전한 논증이다. 왜? 이렇게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필연적으로 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참이 되고 경우에 따라 거짓이 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 논증은 불건전한 논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conjunction은 is true if and only if each of its conjuncts is true. Otherwise it is false. 그랬어요. 연언은 만약 그리고 오직 그것의 연언지들 각각이 참인 경우에만 그때에만 참이다 이 말이네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의 진리값을 대입해서 그 타당한 논증이 불건전한 논증일 수 있다는 즉 거짓 전제를 가진 논증이고 그 결과로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되지 않는 논증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예. 이 그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진리표, 참거짓 진리표를 따지고 있는데요. 아하, 이게 참된 얼굴이냐 아니면 거짓된 얼굴이냐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진리표 만드는 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와 Q라는 두 개의 진술이 있다면 2의 2승해서 4, 네 줄이 필요해요. 진리표 작성을 위해서.
만약 PQR 3개의 진술이 있다면 2의 3승에서 8개의 줄이 필요하고요. PQRS 4개의 진술이 있다면 2의 4승에서 16, 16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P가 가질 수 있는 진리값이 T와 F이죠. T이거나 F인 것입니다. Q도 마찬가지로 T이거나 F예요. 그러니까 P가 T인 경우에 Q는 T일 수도 있고 F일 수도 있고, 또 P가 F인 경우에도 Q는 T일 수 있고 F일 수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이 PO와 Q, 이것은 정의상 not 가로 열고 not P, not Q 가로 닫기인데요. 이것의 진리표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 정의된 진리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칸이 마련되어 있네요. P가 TTFF라면요, not P는 the reverse of the original truth value, 원래의 진리값의 반대니까요. T의 반대 F, T의 반대 F, F의 반대 T, F의 반대 T 이렇게 되겠네요. not Q도 역시 Q의 진리값 TF, TF의 반대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면 FT, F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원인데요. 연원은 not P와 not Q의 결합인데요. 이 전체가 참이 되는 것은 not P도 참이고 not Q도 참인 경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not P 거짓, not Q 거짓. 그럼 거짓이 되고요. not P가 거짓이고 not Q는 참이에요. 역시 거짓이 되고요. not P가 참인데 not Q가 거짓이에요. 역시 거짓이에요. not P가 T이고 not Q가 T이네요. 양쪽이 다 참이에요. 양쪽이 참인 경우에 연원은 참이 된다. 다른 경우에는 거짓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부정했어요. 이 진술을 부정했어요. 여기 부정기호 tilde를 붙여서요. 그래서 얻은 진리값은 반대되는 진리값을 적어야 하니까 TTT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원으로 표기된 이 진술의 진리값은 이 칸에서 보이듯이 TTTF인데, 그러면 이 P정의항인 P와 Q의 진리값은 어떻게 될까요? 따져보겠어요. P와 Q라는 것은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실제에 있어서 P가 참이고 T가 참이다라고 하면, 둘 다 참이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다라는 말은 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라면 이것이 P와 Q가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다 라는 말이니까 그 주장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P도 거짓이고 Q도 거짓이라면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다라는 주장에 위배돼요. 따라서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 P와 Q의 진리표는 TTTF가 돼요. 그럼 둘을 비교해 볼까요? 여기도 TTTF, 여기도 TTTF. 진리표가 또는 진리표가 그려진 두 개의 칸이 동일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항과 피정의항이 동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된 문장이네요. The inclusive disjunction is true if at least one of each disjuncts is true and false otherwise. 그러니까 포괄적 선언은 만약 적어도 그것의 선언지들 중에 하나가 참이라면 참이고, 그리고 false otherwise 다른 경우에는 거짓이다. 그렇네요. 포괄적 선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리값들을 할당해서 원하는 진술의 진리값까지 얻어내는 것, 이게 진리표 만드는 방법, 진리표 작성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P 된 Q네요. 연원 진술에 대한 진리표. P 된 Q는
not 가로 열고 P단 not Q 가로 닫기 이것으로 정의되어 그렇죠? 이것은 정의되는 항목이고 이것은 정의하는 항목 피정의항 익스프레넌덤 이것은 정의항 익스프레넌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정의항에 대한 진리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쭉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P와 not Q에 대한 진리값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정기를 붙여서 그 반대되는 진리값을 얻어냅니다. 그러면 이 정의항의 진리표는 TFTT로 나타나네요. 그러면 P정의항의 진리표는 어떻게 되나요? TT, T, TF, TT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강아지를 1시간 산책시키면 내가 네게 떡볶이를 만들어 주마 그랬어요. 실제로 따져봅니다. 아이가 강아지를 1시간 산책시켜줘요. 엄마가 떡볶이를 마련해 줬어요. 엄마 약속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이 1시간 산책시키면 떡볶이를 만들어 주마라는 이 전체 진술은 참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강아지 1시간 산책을 시켰는데 엄마가 떡볶이를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럼 엄마는 약속을 위배한 것이죠. 그러면 P면 Q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 엄마는 위배한 것이라 이 조건원이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강아지를 산책시키지 않았어요. 이 F가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떡볶이를 만들어 줬어요. 엄마가 약속을 위배한 걸까요? 아닙니다. 엄마는 강아지를 산책시켜주면 그때 떡볶이를 만들어 준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만 약속했어요. 산책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약속한 바 없어서 엄마는 떡볶이를 만들어주건 떡볶이를 안 만들어주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게 돼요. 이 전체 진술은 참이 됩니다. 그래서 P 된 Q는 여기서 보듯이 Q가 후건이 되잖아요.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 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 참이 됩니다. 그래서 the hypothetical conditional is false on if the antecedent is true and the consequent is false. 가언적 조건은 오직 만약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다. Otherwise it is true. 다른 경우에는 이것은 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not open parenthesis P.not Q close parenthesis 이 진술의 진리표와 P Q라는 진술의 진리표가 같아요. These two columns are same. So we can say that this definition is true. 이렇게 이 정의는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의도 있었죠. 이 truth table for P 트리플 바 Q 이것은 쌍조건원 또는 동치를 나타내는 기호였죠. 트리플 바가. 그래서 이거는 동치 문장 또는 동치로서의 진술, 쌍조건원으로서의 진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정의하면 이렇게 돼요. not open parenthesis P dot not Q parenthesis close dot not open parenthesis Q dot not P close parenthesis and close square bracket 이렇게 됐네요. 여기 제가 언급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 앞쪽에도 스퀘어 브리킷 중괄호 표시가 있네요. 국내에서는 이것을 대괄호라고 하는가 봐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것을 중괄호로 쓰고 브레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대괄호로 사용하고, 우리는 그 브레이시스를 중괄호로 말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렇게들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진리표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보니까 TFFT 이것이 이 P 트리플 바 Q의 진리값과 동일할까요? 여러분 어떤가요? 한번 따져볼까요? 동치라고 했으니까 P가 참이면 Q도 참여해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P와 Q가 동치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 진술은. 근데 실제 진리값을 따져봤더니 P도 참이고 Q도 참이에요. 그러면 동치라는 주장은 참이죠. 그런데 P는 참이고 Q는 F예요. 그럼 동치라는 주장은 거짓이 되죠. 그래서 여기 뜻이 거짓이 돼요. 또 세 번째 줄에서 P는 거짓이고 Q는 참이에요. 그럼 동치라는 주장은 거짓이 되죠. 거짓이 됩니다. 또 P도 거짓이고 Q도 거짓이라면 동치다, 동일한 진리값을 갖는다 라는 주장은 참이죠. 그래서 참이 돼요. 주장이 여기 있네요. The biconditional is true if and only if the truth values of two statements are same and false otherwise. 쌍조건어는 만약 그리고 오직 그 두 진술의 진리값들이 같은 경우에만 어디 갔어요? 같은 경우에만 참이고 and false otherwise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거짓이다. 이렇게 됐네요. 지금 그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관계를 전제들이 실제로 어떤 진리값을 갖는가에 따라 그 결론의 진리값이 달라진다는 점을 진리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베타적 선언인데요. 이 P encircled wedge Q는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여기도 스퀘어 브래킷가 있네요. open square bracket, not open parenthesis, not P, not Q, close parenthesis, not open parenthesis, P, Q, close parenthesis, close square bracket 이렇게 됐네요. 이것이 정의항인데요. 이 정의항에 대한 진리값을 찾아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렇게 나타납니다. FT, TF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는 이거 어떨까요? 이것이 복사하기가 됐을까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붙이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엉뚱한데 가서 붙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으로 따라와 보세요. P와 Q가 베타적이다 그랬는데 PQ의 실제 진리값을 봤어요. 근데 T와 T예요. 그럼 서로 베타적이지 않죠? 동치 관계니까 베타적이지 않아요. 그럼 베타적이다라는 이 주장은 거짓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면 베타적이라는 주장은 참이에요. 그래서 참이 되고 또 P가 F이고 Q가 T라면 베타적이라는 주장은 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P가 F이고 Q가 F면 동치잖아요. 그럼 베타적이라는 주장, 여기서 인서클드 웨지에 의해서 의미된 베타적이라는 주장은 거짓이 되죠. 그래서 이 P 인서클드
외지 Q에 대해서 진리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정의항으로서의 이 진술에 대해서 진리표를 만들거나 만들어진 그 두 진리표의 두 칸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진술, 정의항과 피정의항이라는 두 진술이 동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 인서클드 웨지 Q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라는 그 주장은 참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해설문이 있습니다. The exclusive disjunction is true if and only if the truth values of disjuncts are different and false otherwise. 베타적 선언은 만약 그리고 오직 그 disjuncts 선언지들의 진리값들이 상이한 경우에만 참이고 다른 경우에는 거짓이다. 확인했죠? 진리값이 이렇게 서로 다르고 다른 경우에만 참이 되고 다른 경우 즉 두 진리값이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거짓이 된다.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진리표를 통해서 그 정의가 참인 진술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 그림에서는 참말, 예, 참말이 진리죠. 참말이 진리입니다. 여기 못을 말리고 있네요. 네, 정말 못을 말리고 있다라는 말이 참말이 되겠네요. 재미있으라고 재미있는 그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축약적 진리표라고 해서요. abbreviated truth table 해서 좀 간단하게 진리표를 그려볼 수 없는가 해서 축약적 진리표가 소개됐는데요. 이것은 바로 진술 아래에다 곧바로 진리값을 배정해 보는 것이에요. 여기 P가 있고 Q가 있잖아요. 그럼 P 밑에다 T, FF 모두 네 줄이 되지만 경우로 나누면 두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Q 밑에도 TF 두 경우를 모두 나누면 네 경우가 되지만 줄이면 두 경우이고요. P와 Q를 맞대응시키기 위해서 네 줄이 필요한 것이고 각각은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P 앞에 네게이션이 있으니까 T 앞에 부정된 F를 적고 또 T 앞에 F 적고 F 앞에 T 이렇게 적습니다. 역시 Q 앞에도 부정기호가 있으니까 T를 부정한 F, F를 부정한 T, T를 부정한 F, F를 부정한 T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원이니까요. 연원은 양쪽이 참일 때만 참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짓이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F와 F이니까 F가 되고요. F와 T이니까 F가 되고 T이고 F이니까 연원은 F가 되고 T이고 T니까 연원은 참이 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세 번째 진리표가 생각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정이 있어줘야 돼요. 이 진술 파란세시스에 묶인 진술 앞에 부정기호가 있으니까 한 번 더 4번이라고 번호를 쓰고 네 번째 단계에서의 진리값 부여를 하면 F의 반대는 T, F의 반대 T, F의 반대 T, T의 반대 F 해서 TTTF가 최종의 진리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도 진리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 볼게요. P 밑에 T를 적어야죠. TT, FF를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F,
F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Q 밑에는 TF, TF가 적혀야겠네요. 그래서 T, F, T, F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금 들쭉날쭉하네요. 자, 그 다음 단계 해야 할 것은 이 Q의 부정을 진리값에 표현해야죠. Q가 T라면 Q의 부정은 F가 되겠네요. 이 앞에다 F를 치고요. F의 부정은 T가 되겠네요. T의 부정은 F가 되고요. F의 부정은 T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엔 어떤 절차가 남아있네. 연원이 있으니까 P와 낫Q의 연원이에요. 연원은 연원지 둘 다 참일 때 전체가 참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다 거짓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T, F, T, T, F, F, FT 연원지 둘 다 참인 경우는 이 경우네요. 그래서 T고요. 다른 경우들은 다 F가 되겠네요. 이렇게요. 여기도 F, 여기도 F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괄호 속 진술 밖에 부정기호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바꿔야겠네요. FT, FF는 바꿨으면 어떻게 됐나요? 우리 번호 매기는 작업을 안 했는데 번호 붙이기 P에 대해서 1번, Q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요. 이것도 1번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최초의 기호값이 할당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낫Q가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2번이 되고요. 그리고 연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의 사유 또는 작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연원에 대한 부정이 네 번째 작업인데 이 F에 대한 부정이니까 여기서는 T가 될 테고요. 여기서는 F가 되고요. 여기서는 T가 되고 여기서도 T가 될 텐데요. 이거는 네 번째 사유 단계에서 얻어진 것이네요. TF, TF가 이 not open parenthesis, P not Q, close parenthesis로 된 진술에 대한 진리값이 진리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진술 바로 밑에다 이 진리값을 적으면 칸이 많이 줄어들겠죠. 위쪽에서 우리가 다뤘을 때는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줄이 아니라 칸이네요. 5칸이나 필요했어요. 그러나 바로 이 밑에다 곧바로 P 밑에다 T를 쓰고 TTFF를 쓰고 Q 밑에다 TFTF를 쓰면서 진리값을 요 한 칸 내에서 최종 진리값을 확인해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축약 진리표다. abbreviated truth table이다. 축약 진리표 만들기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인데요. 뭐 비슷한 주제인데요. 진리표에 의해서 타당성과 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roving validity and invalidity by truth tables. 진리표에 의한 타당성, 부당성의 증명. Every deductive argument corresponds to a hypothetical conditional whose antecedent is the conjunction of the premises of the argument
and whose consequent is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 이가 모든 연역 논증은 하나의 가원적 조건원에 대응하는데 상응하는데 이 가원적 조건원의 전건은 논증의 전제들의 연원이고 그리고 그 가원적 조건원의 후건은 논증의 결론이다. 그럼 논증이 있을 때 논증의 전제들을 연원으로 결합시켜서 전건으로 삼고 결론을 후건으로 삼는 가원적 조건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무엇을 하느냐? 예, 그것을 그렇게 만든 다음에 진리표를 활용해서 연원적 진술이 모든 경우에 참여되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튼 설명문 두 번째, Thus every deductive argument can be transformed into a hypothetical conditional. 그래서 모든 연역 논증은 가원적 조건원으로 변형될 수 있고요. 실제로 if this hypothetical conditional is always true, 만약에 가원적 조건원이 항상 참이라면 그러면 tautological, 동어 반복적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then the original argument is valid. 원래의 논증은 타당하고 if not, it's invalid. 그렇지 않다면 원래의 논증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가원적 조건원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항상 참여해야 돼요. 모든 경우라는 말은 이 가원적 조건을 구성하는 명제들 각각의 진리값을 할당한 경우, 그래서 진리표를 그려냈는데 그 최종 칸에서 항상 t가 참값이 출현하면 그러면 이 가원적 조건은 동어 반복 명제에 해당하고요. 이 가원적 조건원에 상응하는 원래의 논증은 타당하다고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네요. 네 번째요. For the confirmation of tautology, we can utilize truth values of an abbreviated truth table. 동어 반복의 확정. 이 tautology는 다른 말로 항진 명제라고 그래요. 항상 참인 명제, 항진 명제, 항진 명제, 항상 진리인 명제 또는 동어 반복 명제. 이것을 확정으로 해서 우리는 축약 진리표의 진리값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겠죠.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Truth table for an instance in the form A1. A1 형식. 이러면 전권 긍정법이라는 타당한 논증 형식을 말하고요. 이런 형식을 가진 한 진술에 대한 진리표네요. 그래서 이 P 된 Q, 이 마지막 진술을 보겠어요. P 된 Q가 제일 전제, P가 제일 전제, Q가 결론이라면 이게 정권 긍정법의 사례이죠. 그러니까 이 정권 긍정법에 해당하는 논증을 지금 가원적 조건으로 만들었어요. 제일 전제와 제일 전제를 합쳐서 정권으로 삼았고요. 결론을 후권으로 삼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되지 않은 진리표를 그리면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 필요해요. 그런데 축약 진리표를 만들면 곧바로 진술 아래에다 진리값을 할당해요. TT, TFF, Q 밑에다 TF, TF. 연원이니까 TF, TT가 되고요. 조건원이니까 조건원인 경우에는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고 다른 경우에 항상 참이에요. 그래서 여기 후건이 거짓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거짓이 되고 다른 경우에 전건이 참이고 정확히
설명하면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에요. 그래서 전건이 거짓인 경우는 후건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P 밑에다 TTFF를 적었고요. 그리고 연원을 통해서 진리값을 할당했고요. Q의 진리값도 적었고요. 연원, 이게 메인 커넥티브 주요 결합사예요. 주요 결합사 밑에 최종의 진리값들이 적히는데요. 번호상으로 5번 최종적인 번호이지요. 그래서 5번에서 전체 진술에 대한 진리값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해설문을 보면요. This hypothetical conditional is always true. No matter what truth values P and Q have. PQ가 어떤 진리값을 갖는지 상관없이 항상 참이다. 그래요? 이 최종 진리값이 표시된 이 다섯 번째 5라는 숫자가 적힌 칸을 보니까 항상 참이죠. TTTT예요. All is true, then tautological. 아까 말씀드렸죠. Thus, this statement is tautological. And the original argument corresponding to the hypothetical conditional is valid. 그러니까 이 가언적 조건원에 상응하는 원래의 진술은 타당하다. 이 가언적 조건원 자체가 논증을 조건원으로 만든 것이니까요. 가언적 조건원이 토톨로지컬 하면 원래의 진술은 타당하다 라는 관계 속에 논증과 조건원 사이에 관계가 놓여 있네요. 하나의 예를 더 살펴보나요? Truth table for an statement corresponding to the fallacy of affirming the consequence. 후권 긍정의 오류에 상응하는 진술에 대한 진리표 그렸네요.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P 된 Q 제일 전제라고 하고 Q가 제2 전제라고 하면 Q가 후권을 긍정하네요. 이로부터 결론 P를 얻어내면 이건 후권 긍정의 오류를 범한 논증인데요. 그 논증을 조건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가언적 조건원인데 그 후권 긍정의 오류를 범한 논증에 상응하는 가언적 조건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진리값을 할당해 보면 이렇게 TTFT 이렇게 나타나요. TTFT로 나타나는데 이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가언적 조건원이 거짓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축약 진리표를 만들면 이렇게 될 테고요. 역시 여기서 이 세 번째 줄에서 F가 출현하고 있네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나요? 해설을 보니까 This hypothetical conditional is false when P is false and Q is true. P가 거짓이고 Q가 참일 때 거짓이다. 그랬어요? 이 세 번째 줄이 바로 P의 진리값이 F이고 Q의 진리값이 T인 경우이네요. 그래서 as shown in the third line 세 번째 줄에 보여지듯이 If a hypothetical conditional is always false 가언적 조건원이 항상 거짓이라면 그러면 이 가언적 조건원은 무슨 명제예요? contradictory라고 이 always false를 바꿔 쓸 수 있어요. or at least one false 혹은 적어도 한 번 거짓이라면 가언적 조건원이 그러면 이것은 우연적 진술이 되는데 contingent statement가 돼요. contingent proposition, contingent statement,
contingent sentence, 뭐 세 가지 용어, 문장, 명제, 진술, 논리학자들 혼용해 쓰는데 우리는 지금 스테이트먼트를 기본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이건 우연적이란 말이고 우연히 참이고 우연히 거짓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가언적 조건원이 적어도 한 번 거짓이라면 이 가언적 조건원은 우연적 진술이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필연적 진술에 상대되는 표현이 우연적 진술이다. 그래서 또 필연적 진리에 상대되는 것이 우연적 진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필연적은 그리고 이 contingent statement를 다른 말로 accidental statement라고도 해요. 둘 다 우연적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요. 이어진 문장은 The original argument corresponding to this hypothetical conditional is invalid. 이 가언적 조건원에 상응하는 원래의 진술은 부당하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인데요. Truth table for an contradictory statement. contrary가 반대의라는 말이고요. contradictory는 모순적인이라는 말입니다. contradictory statement, 모순적 진술에 대한 진리표. not p than not p로부터 p than not p를 얻어내면 하나의 논증이죠. 이게 전제이고요. 이것이 결론인데 이것을 가언적 조건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 가언적 조건에 대해서 진리값들을 할당해 보면 가언적 조건을 구성하는 하위 진술들에 대해서 진리값을 할당해 보면 이 가언적 조건은 전체의 진리값은 두 경우에 FF로 나타나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항상 거짓인 것이죠. 이럴 경우 이 가언적 진술을 contradictory statement, 모순적 진술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이 호스씨가 여기서 메인 커넥티브 주요 결합사이지요. 주요 결합사 밑에 나타나는 진리값들이 항상 참이면 all is true, then this statement is tautological, 동어반복적인 진술인 것이고요. 또는 항진명제적 진술인 것이고요. all is false, 그러면 이 진술은 contradictory statement, 모순적 진술이고요. at least once false, 적어도 한 번 거짓이라면 그러면 이 진술은 contingent statement, 우연적 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주제는 이곳은 꼬마아이가 인형의 손을 잡고 있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모순적 진술, 동어반복적 진술, 내지 항진명제적 진술, 우연적 진술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을까요? 둘이 닮았나요? 닮았다면 둘이 토톨로지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용어를 쓰기는 쉽지 않겠지만 동일한 모습을 가졌다는 점에서 나타났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매우 재밌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The reductio ad absurdum method. 리둑지오는 리덕션이란 말이고요. add는 to, absurdum은 absurdity, 불합리성애로 환원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한자적 표현으로 귀류법이라고 그래요. 귀류, 류는 오류, 귀는 귀속, 오류에 귀속시켜보는 방법이라고 해서
규律법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타당성과 부당성을 증명하는 규律법 방법, 진리표를 이용해서 규律법을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방법적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at first indicate the truth value f under the horseshoe, which joins the premise set and the conclusion. 그러니까 진리값 f를 호스슈, 그 말굽 아래에 지정해 주는데, 이 말굽은 전제집합과 결론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네요. 가운적 조건원에서 그 말굽 호스슈가 전권과 후권을 연결하고 있죠. 그 전권은 전제집합이 되고, 전제집합이 모여서 전권을 이루고, 결론은 후권이 되어서 논증이 가운적 조건으로 변형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then 그 다음에는 assign truth value to other statements continuously in the way that the previously assigned truth value can be sustained. 다른 진술들에 연속적으로 이전에 할당된 진리값이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리값을 할당하라. 호스슈 밑에 F를 가정하고 이 F가 성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진술들에게 진리값을 할당하라는 것이네요. 이 말도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이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One row abbreviated to save, 한 줄짜리 축약진리표다, 그런 말인데요. 이 가운적 조건원이죠. 이거에 상응하는 오리지널 아규먼트는 후권 긍정의 오류를 범한 논증이겠네요. 그러면 indicate F on the D horseshoe 밑에 F를 indicate 지정해줘라. 그래서 여기 F가 지정됐네요. 이거 호스슈 밑에 F를 지정해줬어요. 이게 첫 번째 사유 단계이니까 1번이라고 번호를 적었고요. 가운적 조건원이 거짓될 경우는 오직 한 경우뿐이에요. 전권이 참이고 후권이 거짓인 경우. 이 전권에서의 주요 결합사는 이 다트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다트 밑에가 참이라고 적고 2번을 쓰고요. 또 후권 P 밑에 F라고 쓰고 2번을 적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운적 조건원이 거짓인 경우는 오직 한 경우라 전권이 참이고 후권이 거짓인 경우뿐이에요. 그럼 전권 전체를 대표하는 이 메인 커넥티브 도트 밑에다 참이라고 적고요. 번호 2번 적어주고요. 후권에는 F 거짓이라고 적고 2번이라고 적어줘요. 그 다음에는 이 연원이 참이면, 연원이 참이 되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양쪽 연원지가 모두 참인 경우예요. 그러면 indicate F under the horseshoe 했으니까 이 말구 밑에다 F를 지정해 주고요. 1번 쓰고요. 그리고 가운적 조건이 거짓인 경우는 오직 한 경우뿐이에요. 전권이 참, 후권이 거짓인 경우. 전권을 대표하는 메인 커넥티브가 이 도트네요. 도트 밑에 T 적고 2번 쓰고, 후권 P 밑에 F 쓰고 2번 적고요. 그리고 근데 P의 진리값이 이미 확정이 됐네요. F로. 이쪽에 있는 P 밑에도 진리값 F를 써주고 3번이라고 적습니다. 이쪽에서 확정된 진리값 F를 옮겨다 써주는 것이네요. Q의 진리값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이 연원이라는 점에 의거해서 이제 Q의 진리값을 확정해 갈 것이에요. 연원이 참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잖아요.
진리값 할당했잖아요. 그럼 연원지 양쪽에 모두 참여해야 돼요. 연원지가 참인 경우는 양쪽 모두 참인 경우 일 경우뿐이에요. 그래서 P 된 Q 밑에다 참 적고요. Q 밑에도 참이라고 적어요. 4번, 4번이 됐고요. 이제 Q의 진리값이 T로 확정됐으니까 이 진리값을 이쪽 Q 밑에도 옮겨다 적어요. T라고 적고 5번이라고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진술들의 진리값이 할당됐어요. 이제는 검토해 봐야 돼요. 혹시 문제가 없는가. P 된 Q인데 이게 참인데 전건이 거짓이고 후건이 참이다. 예, 전건이 거짓이고 후건이 참이면 이 조건은 참이 되지요. 그 다음에 연원 검토할까요? 양쪽 연원지, 앞쪽 연원지가 T이고 뒤쪽 연원지가 T이네요. 그렇다면 전체로서의 연원도 T라는 건 문제 없네요. 그리고 이 전건이 T이고 후건이 F이라 이 경우에 조건은 거짓이다 라는 건 문제 없네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진리값을 이 가원적 조건원이 거짓이라고 전제하고 진리값을 할당해 갔는데 아무런 모순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가원적 조건은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설 문장을 읽어보면요. When P and Q have the following truth values, this hypothetical conditional is false, so that the corresponding original argument is invalid. 여기서 the following truth values 그랬는데 다음이 진리값을 갖는다면 이 가원적 조건은 거짓이다. 그러므로 상응하는 원래의 논증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P가 F이고요. Q가 참이네요. 그러니까 Q의 진리값이 두 번 나타났죠. 5번의 경우와 4번의 경우 나타났고 P의 진리값도 2번의 경우에 나타났고 지금 3번의 경우에도 나타났는데 나중 번호에 표시된 진리값을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왜냐하면 최종까지 나중에까지 그 진리값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니까요. 그러면 이 3번에서의 P가 3번에서와 같이 F를 갖고 Q가 어느 것입니까? 5번 경우에서와 같이 T를 가지면 그러면 이 가원적 조건원이 F가 된다는 점이 확인됐고요. 따라서 이 가원적 조건이 거짓일 수 있다. 그러면 상응하는 원래의 논증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 하나 더 볼까요? 우선 P 된 Q, P 된 Q. 여러분 알아차렸죠? 이것이 제일 전제, 이게 제일 전제, 이게 결론인 전권긍정법의 논증을 가원적 조건으로 바꾼 것이네요. 그러면 역시 같은 절차에 따라서 호수주 밑에 F를 지정해 주고요. 1번 쓰고요. 가원적 조건이 거짓되는 경우는 오직 하나의 경우뿐이라고 그랬으니까 전권의 참이라고 적어지고 후권의 거짓이라고 적어줍니다. 번호 2번, 2번 쓰고 Q의 진리까지 확정됐으니까 옮겨다 적어주고요. QF이다 라고 하고 3번 쓰고요. 이번엔 연원이 참이라고 했으니까 양쪽의 연원지가 참이라는 걸 표시해서 P 밑에 T라고 적고 4번 적어주고 또 P 된 Q 밑에
t라고 적고 4번 적고 연원이 참이니까 양쪽 연원지가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참 표시했고 p의 진리값 t를 옮겨 적었어요. 옮겨 적어서 5번이라고 썼네요. 이렇게 진리값을 모두 할당한 다음에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부분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 가운쪽 조건은 거짓이 되죠. 여기 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는 거짓이다 라고 적고 6번을 썼습니다. 그러면 거짓이라고 가원적 조건을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진리값을 할당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보면 이 P 대 Q라는 작은 진술, 하위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이 나타나서 앞서의 진리값 할당과는 모순된 상황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을 보니까 because the assuming of the hypothetical conditional to be false comes to be contradictory. 그러니까 가원적 조건원이 거짓이라고 가정한 것이 모순적으로 되기 때문에 as it's shown in the columns of number 4 and 6 4번 그리고 6번의 칸 속에서 드러나듯이 그러므로 this hypothetical conditional cannot be false so that the corresponding original argument is valid. 그러니까 가원적 조건을 거짓이라고 가정해서 진리값을 할당한 결과 모순이 출현하면 이 가원적 조건을 거짓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말은 원래의 논증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경우가 남아있네요. Examination of all the relevant cases of possible assignment. 가능한 경우, 가능한 논증의 관련된 경우들 모두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이것도 가원적 조건이죠. 이것의 타당성 내지 부당성을 검토해 보겠어요. 만약 모순이 출현하면 원래의 논증이 타당한 것이고 모순이 출현하지 않고 가원적 조건원을 F로 가정해도 무방하다면 즉 모순이 출현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논증은 부당한 논증이고요. 그럼 부당성 증명과 타당성 증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네요. 이 진리표를 이용한 귀류법을 통해서요. 이 경우도 가원적 조건은 밑에 F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1번 쓰고요. 가원적 조건이 거짓인 경우는 단 하나의 경우라고 그랬죠.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요. 그래 2번 썼어요. 근데 P 대 Q라는 조건원이 참이 되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3개 있어요. 그리고 P encircled wedge R이라는 베타적 선언이 거짓이 되는 경우의 수는 2개뿐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적은 뒤쪽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리를 맞추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일 경우에 P와 R이 어떤 진리값을 가질 때 F가 되느냐. 이게 베타적이니까 같은 진리값을 가지면 이 베타적이라는 주장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즉 TT라는 참이라는 진리값을 같이 가지면 베타적이라는 주장이 거짓이 돼요. 또한 FF라고 거짓이라는 진리값을 P와 R이 함께 가졌을 때도
P와 R이 베타적이라는 주장은 거짓이 돼요. 즉 P와 R이 베타적이라는 주장을 거짓되게 하는 경우는 P와 R이 함께 참이거나 P와 R이 함께 거짓인 경우예요. 함께 참이다라고 3번 적었고요. 이 앞쪽에다 P 밑에 T 옮겨줬고 R 밑에 T 옮겨줬고 4번 번호 적었어요. 문제 있나 없나요? P 전건이 참이고 R 후건이 참일 때 그 조건원이 참이다. 예, 문제 없지요.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 TT라는 진리값을 가질 때는 이 가원적 조건원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럼 다른 경우에서 P와 R이 모두 FF인 경우는 어떤가요? FF라고 진리값을 할당하고 3번 번호 적고 그 다음에 이 F라는 진리값을 옮겨 적고 밑에 4번 썼어요. 이제는 검토합니다. P 된 R에서 P 전건이 거짓이고 R 후건이 거짓이에요. 그러면 조건은 전체가 참인가요? 네, 참이에요. 그 전건이 거짓이면 후건이 참이든 거짓 상관없이 조건은 전체는 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두 경우를 모두 검토했는데 두 경우에서 항상 가원적 조건이 거짓이라는 가정이 모순에 봉착하지 않아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가원적 조건원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말은 이 가원적 조건원에 상응하는 원래의 진술이 부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P in circle wedge R is false in the following two cases. 그래,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이게 두 번째 경우가 되겠네요. Thus, these two cases must be respectively considered. 두 경우에 모두 검토해서 항상 거짓인지 여부가 살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진리표 그리는 방법을 배웠고요. 좀 어려웠나요? 우리 학생이 놀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리표 만드는 방법, 추격 진리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진리값을 이용해서 규律법을 활용하고 그 규律법을 통해서 타당성과 부당성을 증명하는 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힘든 것 잘 따라오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